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기 회로에서 많이 조립을 하시는 발진 회로 중에서 애니오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출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애니오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입력이 없기 때문에 비안정이 될 테고, 멀티 바이브레이터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회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실기 회로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무선 설비 실기를 하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 회로를 조립을 해 보실 텐데, 그 회로에 보시면은 어쨌든 회로라는 게 있으면 뭐 여러분들 회로에 보면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발진을 시켜줄 때도 있지만은, 발진 회로를 이용해서 뭐 정연파나 삼각파나 구형파를 발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구형파 발진 회로도 많이 있을 테고, 정연파 발진 회로도 많이 있을 테고, 삼각파 발진 회로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구형파 발진 회로로 많이 사용이 되는 회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애니오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입니다. 애니오 IC 자체가 워낙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단순하게 해서 구형파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IC를 가지고, 애니오 IC를 가지고 IC를 이용해서 IC 옆에 있는 이 RC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형파가 나오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는 말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나오는 구형파가 어떠한 주파수를 갖는지, 그 다음에 어떤 파형의 진폭을 갖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애니오 IC의 데이터 시트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주 전원 같은 경우에는 8번 핀이 주 전원입니다. 보시는 이 8번 핀. 8번 핀이 이 IC를 동작시키는, 애니오랑 동작시키는 주 전원이 될 테고, 1번이 접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애니오 IC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4번을 보시면 8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4번에 이 회로, 여기서 이 뜻은 4번이 VCC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뜻이 뭐냐면 4번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면 리셋 기능을 담당하는 핀 번호입니다. 그래서 4번에 리셋을 담당하는 핀 번호에 계속 하이가 들어가 줘야지 어떤 구형파 한 주기가 나왔을 때 그 구형파가 계속 리셋돼서 한 주기 이렇게 리셋돼서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4번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과 4번은 항상 VCC로, 대부분 회로를 보면 8번과 4번이 만나서 VCC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접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5번 핀을 잠깐 살펴보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로를 보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로를 보면 이렇게 콘덴서가 꼽혀 있을 겁니다. 0.1이나 0.01 마이크로페럿이 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5번 핀의 주된 역할은 바이패스용 콘덴서를 꼽는 곳입니다. 바이패스용 콘덴서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애니오에서 나오는 출력 파형의 잡음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파가 그냥 깨끗하게 딱딱딱딱 나와주면 되는데, 여기서 잡음이 껴가지고 뭐 좌우로 잡음이 낀다거나 아니면 충격성 잡음이 낀다거나 이런 펄스가 끼는 거를 이 애니오 5번 핀에 콘덴서를 껴줘서, 바이패스 콘덴서를 껴줘서 잡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5번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핀에 이렇게 콘덴서가 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기를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5번 핀에 꼽혀 있는 이 콘덴서를 굳이 이 애니오의 5번 핀에 끼지 말고, 여기 있는 콘덴서를 주 전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브레드보드에 조립을 하실 때 주 전원에 지금 VCC를 뭐 플러스 12V로 하시든 5V로 하시든 어쨌든 회로도에 적혀 있는 전압을 공급을 해 주실 텐데, 그 주 전원과 접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V라고 했을 때는 주 전원 12V와 접지 사이에 0.1 마이크로페럿을 끼워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로 들어올 때 이미 주 전원 자체의 잡음이 제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출력 파형의 잡음이
거의 제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5번에 끼는 것보다는 주 전원에 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패스를 해주시게 되면 이 전체적인 회로에 주 전원에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이 NEO뿐만 아니라 이 뒤에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IC들에 들어가는 전원에도 바이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립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 전원에 바이패스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더니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뭔가 저항과 콘덴서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NEO에서 나오는 구형파의 주기와 주파수를 결정해주는 시정수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CC에서 저항과 콘덴서를 타고 접지로 빠지는 요 라인이 이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에서 한 주기를 결정해주는 핵심 소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서 일단 자, 보세요. 3번 핀에서 일단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구형파가 나온다 그랬죠. 자, 구형파가 이렇게 한 주기가 나오는데, 구형파라는 건 결국은 하이가 나오고 로우가 나옵니다. 그죠? 한 주기라는 거는, 구형파라는 건 하이가 있고 로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구형파 중에서 하이가 나올 때는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이 하이가 나오냐? 자, 이 VCC에서 전압이 들어오겠죠. VCC에서 전압을 인가해주면 VCC에서 뭐 저항을 타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 콘덴서 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 콘덴서가 전압을 충전을 할 때 이 NEO의 3번 핀에서는 이 하이가 나오게 됩니다. 하이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콘덴서가 충전을 다 해서 방전을 할 때는 어디로 가냐면, 방전을 해서 이쪽 저항을 타고 7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콘덴서 타고 이 저항을 타고 7번으로 나가는 그 시간 동안 로우가 나오는 구조를 갖는 원리입니다. 이 회로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한 주기 동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10kg 0.01 마이크로페럿을 이 옆에 이 시정수 라인에 조립을 했을 때 과연 이 3번 핀에서 나오는 이 구형파의 한 주기는 몇 초가 될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이가 나올 때는 몇 초고 로우가 나올 때는 몇 초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하이가 나올 때는 결국은 콘덴서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이가 나올 때는 콘덴서가 충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우가 나올 때는 콘덴서가 방전하는 시간입니다. 방전. 자, 그러면 이 하이가 나오는 시간을 충전 시간이라고 했을 때 충전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서 비례상수 0.693이 붙습니다. 자, 0.693 곱하기 지금 보시면 RC 직렬 회로가 되겠죠. RC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R 곱하기 C니까 여기서 충전할 때 R은 얼마예요? 10km 타고 10km 타죠. 그렇기 때문에 R은 20km가 되겠죠. 자, 20km 곱하기 C는 얼마? 0.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0.0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0.7이라고 볼게요. 0.7 곱하기 10K니까 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0.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에 마이너스 2승 해주면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면 1.4 곱하기 이 두 개를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14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승을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0.00014초 동안 하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0.00014초 동안 하이가 나오는 거고, 자, 방전할 때는 한번 볼게요. 로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로우가 나올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이 콘덴서가 방전을 해가지고 이 10km 저항을 타고 7번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콘덴서와 R 하나만 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 방전할 때는 똑같이 0.693 곱하기 R은 얼마예요? R은 10km 되겠죠? 10km 한 번만 타잖아. 10km 곱하기 C는 똑같죠? 0.01이니까 0.01 마이크로 패러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요식과 요식을 보면 차이는 10km와 20km 둘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방전할 때는 몇 초가 되겠어요? 0.00014초에 2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0.00007초 동안 방전이 되겠죠? 0.0007초 동안. 자, 그러면 얘를 구형파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하이가 로우보다 2배 긴 시간 동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구형파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와 하이와 로우의 비율은 2대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하이와 로우의 비율은 2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하이가 0.0014초고 로우가 0.00007초니까 한 주기는 몇 초예요? 한 주기는 이 두 개 더해주면, 두 개를 더하면 0.00021초 되겠죠? 그죠? 그러면 0.0002초라고 봤을 때 2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이게 10의 하나, 둘, 셋, 넷,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맞죠? 자, 그러면 한 주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주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주파수는 역수 구해주면 되겠죠? 분의 1 해주면 된다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0의 4승이니까 2분의 10의 4승하면 얼마지? 2분의 10의 4승하면 5천인가? 5천이지. 자, 5천이니까 지금 이 구형파, 저 회로에서 나오고 있는 구형파의 주파수는 얼마다? 5kHz의 구형파가 나오는 겁니다. 5kHz의 구형파. 5kHz의 구형파가 나오는데 구형파의 듀티비가 틀리다는 거. 1대1의 크기가 아니라 2대1의 크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파형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나는 이게 싫다. 지금 듀티비가 2대1인 게 싫다. 그렇다면 요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저기서 시정수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냐? 수정을 해줘가지고 듀티비를 1대1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결국은 봤을 때 이 2대1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저항값이 틀리죠? 저항값이. 보면 충전할 때는 저항을 2번 타기 때문에 20km고 방전할 때는 한 번 타기 때문에 10km밖에 안 탄단 말이야. 자, 그러면 회로 쪽을 봤을 때, 회로로 돌아가서 봤을 때 충전할 때는 이렇게 타니까 10km 타는 거고 방전할 때는 이렇게 타니까 10km 한 번 타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자값을 바꿔준다 그래도 듀티비가 정확하게 1대1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대1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많이 배우셨던 소자 중에 하나, 다이오드라는 게 있죠. 역방향으로는 흐를 수 없는, 자, 다이오드를 달아줘가지고 듀티비를 1대1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를 어떻게 달아주면 되냐? 자, 어쨌든 충전은 이렇게 되고 방전은 이렇게 되니까 충전할 때도 10km 한번 타게 하면 되고 방전할 때도 10km 한번 타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이오드를 어떻게 달면 되냐? 자, 다이오드를 자,
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았더니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충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VCC에서 나와서 VCC에서 10km를 타겠죠? 10km를 타고 봤더니 병렬인데 다이오드 쪽이 있고 10km 쪽이 있겠죠. 하지만 전류는 저항을 싫어하죠.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다이오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충전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타고 10km 타고 콘덴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방전할 때는 콘덴서에서 어디로? 콘덴서에서 나와서 다이오드 쪽이 있지만 다이오드는 지금 역방향에서 못 가잖아.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 10km 타고 가죠. 그래서 방전할 때도 콘덴서 타고 10km 한 번 타고 가게 된다고. 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식으로 돌아오면 충전할 때도 10km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방전할 때도 똑같이 10km가 될 테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0.07초가 될 테고, 맞죠? 그러면 한 주기는 몇 초가 되겠어요? 0.00014초가 되겠죠. 맞죠? 주기가 줄어들었죠. 이게 지금 2대1이던 게 이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요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1대1의 크기로 줄어들었죠. 지금 보면 주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주파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는 5km였지만 지금은 주파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보다는 커졌겠죠. 주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파수는 커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회로가 어떻게 동작이 된다, 구형파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애니오의 3번 핀, 이 아웃풋, 주로 보면 이 애니오의 3번 핀이 TP 포인트, 테스트 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3번 핀에 보시면 3번 핀에 측정을 하실 때 구형파가 듀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듀티비 그냥 구형파가 나온다고 뭐 주파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원리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그럼 이런 걸 알았으면 이런 회로를 조립을 했는데 구형파가 나오는데 어떤 이상 증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 뭐 파형이 안 나올 때를 말고 파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로를 조립을 했는데 듀티비가 안 맞다. 듀티비가 안 맞다 했을 때는 어디 부분이 조립이 잘못된 거예요? 다이오드 부분이 조립이 잘못된 거라고. 맞잖아요. 다이오드 부분이 조립이 맞게 됐으면 듀티비가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이오드 부분이 조립이 잘못되면 분명히 선생님이 뭐 2대1로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내가 조립했더니 이렇게 2대1로 나오는 거야.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다이오드 부분을 조립을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파수를 측정해 봤더니 분명히 5kg가 나와야 되는데 막 내가 만들 때 50kg가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자, 50kg가 나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경우일까? 자, 어쨌든 주파수가 크게 나온다는 거는 주기가 작게 나온다는 게 되겠죠. 주기가 작게 나온다는 거는 시정수 라인에서 소자가 작은 걸 꼈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주기가 작게 나온다는 거는 시정수 값에서 소자 하나를 작은 걸 꼈다. 예를 들어서 5kg가 나와야 되는데 50kg가 나왔다. 그럼 10분의 1이 주파수가 크게 나왔다는 거는 주기가 10분의 1 작게 나왔다는 게 되겠죠. 주기가 10분의 1 작게 나오려면 소자값 하나를 10분의 1 작은 걸 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콘덴서 값 0.01. 예를 들어서 0.01을 껴야 되는데 실수로 0.1을 끼시거나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되면 주파수가 안 맞게 발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코프 상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소자 값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셔서 측정을 해보시면 정상적인 파형으로 잘 나오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립을 하실 때 해석을 하시는 걸 좀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조립하실 때는 순서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회로도를 보시면 조립을 하실 때 이 순서대로 조립을 하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IC를 끼우셨으면, 자, 제가 순서를 적어 볼게요. 자, 일단은 8번부터 끼우세요. 8번부터. 자, 8번을 먼저 하고, 그죠? 8번에 전원 연결하고, 그다음에 본 김에 4번을 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거를 4번도 VCC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을 조립을 하는 거야. 4번을 VCC 쪽으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쉽죠? 밑에가 더 쉽잖아, 왼쪽보다는. 자, 왼쪽, 밑에.
자, 1번 접지죠. 1번부터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5번 바이패스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바로 옆에 전원선 또는 접지로 빡딱딱딱 꼽아주면 되잖아.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쉬운 부분부터 조립을 하고 났으면 이제 왼쪽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조립을 할 때 여러분들 일단은 쉽게 하려면 IC에서 핀과 핀이 묶인 것부터 조립하는 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2번과 6번을 먼저 조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묶여 있는 거를 2번 핀에서 6번을 전선으로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일단은 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이오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VCC에서 나와서 어디로? 10km 타고 이쪽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VCC에서 7번으로 가는 10km 장을 끼워 주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7번에 출발하겠죠. 자, 7번에 이 10km의 한쪽 다리를 꽂고 7번에서 출발을 해서 이 10km는 한쪽 다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편 다리는 2번이나 6번이나 2번, 6번 만나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km 다리를 그 다음으로 조립을 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조립을 해 주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꼽을 거는 얘가 되겠죠. 자, 얘를 어디로? 2번에 꼽아도 되고 6번에 꼽아도 되고 2번, 6번 만나는데 꼽아도 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꼽고 싶은데 꼽아서 콘덴서 0.01 타고 접지로 가는 요 라인을 조립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끼우셨으면 3번 핀에 테스트 포인트를 측정을 해 보시면 구형파가 아주 깨끗하게 뜰 거고 만약에 파형이 안 뜨면 IC가 고장난 경우니까 IC를 교환을 해 보시면 파형이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애니오 회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회로 DF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